솔직히 매블쇼뿐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이 진보 촛불 유튜버들의 조회수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추미애 낙마 이후에 이 하나의 좀 사기극, 저는 그거 사기극이라고 봐요. 추미애가 낙마했으 의원식이 당선됐으면은 누구 하나 나가서 야 이게 우리 국회 당선자들의 입장이다. 이렇게 의원실까지 잘해보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되는데 그걸 마치 무슨 수박들의 농간인 양 막 계속 빙빙빙빙 돌리고 당원권 강화로 가고 막 일을 복잡하게 꼬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실망한 사람들이 이탈하면서 진보 촛불 쪽 유튜버들이 지금 조회수가 좀 폭락을 하고 있고 뭐 총선 끝난 그 효과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조회수를 끌어올리려면요. 윤석열이 이를 끝장내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윤석열 끝장내는 부분들은 저는 진보 촛불 쪽에서는 이제 상당한 한계를 보고 있고, 이 보수의 새로운 움직임을 잘 살려가서 이걸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뭐 최근 들어서 그런 더 확신을 강하게 갖게 됐습니다. 어제 이 정광훈 목사 쪽이 장수 녹취록 제보자를 어떻게 보면은 제보자를 확보해서 제보자의 신원을 확보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뭐 정광훈 목사가 뒤를 받쳐주면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법률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보자가 훨씬 더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서울의 소리도 출연하고 뭐 등등등등 뭐 그렇게 되면은 뉴탐사나 뭐 이제 저하고도 조만간 만날 기회가 있을 텐데 저는 뭐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정광훈 목사가 지금 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방송이 하나 나왔는데 아시아투데이 보수 매체입니다. 보수 매체에서 김성수와 신혜식을 불러서 레프트 라이트 훅이라는 지금 이 코너를 만들었는데 뭐 지금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40분 보다가 지금 이제 제 방송 때문에 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방송이었다는 겁니다. 뭐 신혜식 대표는 그 방송 나가기 전부터 이씨 한동훈이나 뭐 냅다 때려버리겠다 이 좌파들하고 그런 입장이었는데 방송을 보니까 이 전광훈 목사라든지 전통적 보수가 지금 어느 선까지 이게 이 이른바 윤석열 범 한동훈 이 특검 세력을 정리할지를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신혜식 대표가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서 이 장수 녹취나 이 태블릿 조작 같은 거면 신혜식 대표는 원래부터 태블릿 조작은 늘 인정을 해왔고 본인도 이 거기에 대한 보도를 했고 이 책에 대한 내용도 신혜에서가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이 태블릿 조작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신혜식 대표가 이 태블릿 조작과 장수 녹취에서의 위증교사 문제는 한동훈의 작품이다. 일단 여기까지 보겠다는 거예요. 한동훈의 작품이다. 그 당연히 이제 박지훈 사회자나 이 김성수 이런 사람들이 야 팀장이 윤석열인데 윤석열은 책임이 없는 거냐 뭐 그렇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한동훈은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그 윤석열 말을 잘 안 듣지 않기 때문에 지금 비대위원장 하다가도 이런 꼴이 난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의 지시로 위증교사와 이 태블릿 조작이 드러났다면 한동훈 입에서 그거를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한동훈이 나불나불 걸릴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태블릿 조작과 박근혜 이재용 위증교 사건을 윤석열이냐 한동훈까지냐를 논쟁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 보수 입장에서 한동훈까지가 동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한동훈까지만 잡으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녹취에서 어쨌든 개입을 한 사람은 한동훈까지가 나왔지 윤석열이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한동훈을 주범으로 놓고 우리가 잡으러 가다가 한동훈까지 잡혔다. 그러면 한동훈이가 얘기하겠죠. 자기 단독 작품인지 윤석열이가 지시한 건지. 근데 뭐 보나마나 한동훈 입에서 윤석열의 지시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또 싸움 나는 거지. 윤석열은 무슨 소리냐? 나는 원래부터 몰랐다. 아니다. 네가 지시했다. 해서 서로 녹취를 까든 뭐라든 나올 거고 뭐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이 개입한 증거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때 이제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건데 뭐 저는 그 정치적 판단에
변희재 저와 박근혜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결정 키를 쥐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박근혜 입장에서 만약에 윤석열이 이 조작 사건에 개입한 혐의가 안 나왔을 때, 밑에 한동훈이하고 김영철, 박주성 이런 놈들이 알아서 했다고만 나왔을 때 박근혜의 판단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박근혜가 이건 윤석열, 박영수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 똘마니들만 책임지고 갈 거냐 할 텐데, 근데 그럼 변희재는 왜 중요하냐? 저는 이 태블릿 조작 관련해서 수많은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인지를 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다 지금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 상황까지 가면 이제 제가 이제 마이크를 쥐고 설명하겠죠. 저는 윤석열이 몰랐을 수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보수에서 일단 윤석열이는 빼고 가자. 한동훈까지만 잡겠다. 그러면 제가 무리하게 지금 단계에서 윤석열 개입설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동훈까지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결하면 된다. 근데 그러면 보수는 진짜 한동훈만 죽이고 윤석열은 끝까지 같이 가겠다 그 생각이냐? 아니에요. 정광훈 목사 어제 오늘 방송 보면은 전혀 그 생각 아닙니다. 윤석열이를 좋아할 수가 없죠. 윤석열이가 뭐 태극기 세력에 자리를 줬습니까? 뭘 줬습니까? 윤석열이 지금 5.18 그거 헌법으로 들어간다는데 뭐 홍준표하고 똑같이 이미 이놈이 대통령 됐으니까 일단 보수 진영 대통령을 보수가 또다시 앞장서서 끌어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놈들까지만 죽이고 윤석열이는 일단 놔뒀다가 한번 좀 탐을 보자. 뭐 쉽게 얘기하면은 잘못해서, 이건 제가 보수 쪽에 많이 경고를 했던 거죠. 이게 잘못 일을 풀어서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이태원 특검으로 윤석열이 끝장났다 그러면요, 보수는 떼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떼죽음을. 이건 윤석열이를 대통령 만든 그 다음에 나오는 범죄들이기 때문에 이걸로 윤석열이가 죽으면요, 보수 전체가 떼죽음 당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계산도 저는 충분히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정광훈 목사나 신혜식 대표가,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뭐 조만간에 오늘 분위기 보면은 뭐 제가 만나게 될 텐데, 제가 그건 정광훈 목사나 신 대표한테 분명히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 만약에 윤석열 만세 부르다가 최상병이나 이태원 특검으로 날아가면은 이제 앞으로 보수는 10년, 20년 동안 집권 못한다. 장시호 녹취와 태블릿으로 윤석열을 날려야지만 좌파 촛불하고 그래도 6대4나 5대5 정도까지가 될 수 있다. 네. 오늘 신혜식 대표가 그걸 설명을 한 건데, 장시호 녹취에 나온 위증하고 이런 것들의 이 근본적인 책임은 누구냐? 특검을 임명한 그 당시 야당, 즉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때도 특검법에 야당이 임명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민주당과 이 국민의힘 임명하도록 돼 있었고, 그 당시 박지원이가 박영수를 데려오고 박영수가 윤석열을 데려오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작 날조의 달인들의 특검을 데려온 그 당시 야당, 즉 지금의 민주당 촛불 세력의 책임이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은 당연히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나가야지만 윤석열이가 쫓겨났을 때 이런 천하의 이 윤석열, 한동훈 이 나쁜 범죄자들, 조작날조 달인들을 여기까지 올려놓은 놈들의 책임이 누구냐 했을 때 좌우가 거의 5대5나 한 6대4, 거의 뭐 제 생각에는 한 5대5, 6대4. 그러니까 책임, 윤석열, 한동훈이를 대통령 법무장관에 올린 책임을 보수가 한 6줘야 되고 좌파 촛불이 한 4 정도 지면, 아니면 5대5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탄핵 때 조작날조 수사를 지원하고 응원하고 밀어붙인 건 촛불이잖아요. 좌파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정 정도 좌파 촛불의 책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재명이 민주당의 촛불 이런 애들이 웬만하면은 태블릿 PC, 심지어 장시호 이 녹취록 안 건드리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책임질까봐. 반면에 이 보수는 거기까지 밀고 가야지 윤석열 정권을 만든 책임을 상당 부분 좌파한테 이제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윤석열 이후에 보수가 다음 정권을 준비할 수 있는 명분과 이 시간을 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수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보수는 최상병이니 이태원이니 이거 들이막으면서 윤석열과 함께 구렁텅이로 들어갈 거냐. 그거는 뭐 협조하지 말라면 협조하지 말라 이가. 오늘 신혜식 대표 그 김건희 특검 뭐 반대하는 거 보니까 이 신혜식만 하더라도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절대 이거 안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이건 철통같이 맞겠다. 그 대신에 장시호 태블릿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까지는 치겠다. 자, 그러면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는 진보 촛불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됩니까? 보수가 철통 방어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 그걸 밀어붙여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저는 최상병 특검을 제가 동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보수가 허물어질 수가 없어. 108석이니까 까짓 거 8명 끌어내면 되지 않냐? 아니요. 이 108명이라는 게 철통 같은 20, 30%의 시멘트 보수의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히 먼저 움직였다가 보수 쪽에 완전히 배신자로 찍히면 정승이면 끝난다. 일단은 철통 보수 안에서 숨어 있겠다이기 때문에 이 108명에서 8명을 이탈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꽉 붙잡고 있을 거예요. 반대로 장시호 태블릿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 주류가 지금 협조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한동훈 죽이는 데까지는 좌파 촛불하고 손을 잡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1년 반 전에 이 촛불하고 손잡았을 때 저는 윤석열 목을 치겠다고 들어왔잖아요. 제가 이제 최대입 대표하고 이 돌격대로 들어와서 우리는 윤석열 치겠다 그랬는데 사실 이제 우리하고 보수에서 가장 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 신혜식이랑 정광훈이란 말입니다. 신혜식 정광훈이 뒤늦게 따라 들어오는데 야 일단 한동훈까지만 가자. 한동훈까지만. 그러면 간단한 거야. 일단 한동훈까지만 가면 돼. 한동훈까지만 가면 돼. 난 저 최한욱 평론가도 최근 방송한 거 보면은 야 그래 일단 한동훈까지 가자. 그래서 윤석열까지 가고 안 가고는 한동훈을 죽인 다음에 그때의 상황을 보고 나오는 증거, 한동훈의 입 그리고 박근혜의 판단 그 제가 또 작업해 놓은 부분들 이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윤석열을 죽이냐 안 죽이냐 치냐 안 치냐 그때 결정하면 되는 건데 뭐 저는 하여튼 뭐 저한테 물어보면 전 윤석열까지 끝장을 낼 거고 보수도 윤석열이 끝장을 냈을 때 뭐 크게 뭐 보수만 죽어나가고 이런 일은 없을 거다. 왜? 저하고 최대집이 만들어놨잖아요. 보수가 만든 무기잖아. 그리고 태블릿 PC는 그걸로 쳤는데 보수가 왜 이렇게 떼죽음 당하겠습니까? 앞으로 정신만 차리면. 다만 이제 보수가 맨날 궁금해하는 게 그럼 윤석열 끌어내리면은 누가 대권 잡냐? 했을 때 뭐 솔직히 저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에서 그런데 뭐 이번 판은 소형길로 그냥 넘어가자. 그거 받아들여라 소형길. 저는 명분상으로는 최대입 대표가 가능한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최대입 대표 개인이 준비 안 됐기보다는 보수가 전열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일단 소형길로 가자. 그 소형길 정도면은 맨날 그놈의 뭐 종북이니 뭐니 그런 거는 뭐 걱정 안 해도 되고 그 무슨 맨날 그 소득 뭐 주의 성장론 해가지고 경제 파탄 내는 거 그런 일도 걱정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소형길 정도로 적당히 가서 보수가 소형길 다음 집권을 노리면 된다. 그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얘기 잘 되면 소형길 소나무당이죠. 소나무당하고 딜 쳐가지고 뭐 장관자리 몇 개 받아내든지 뭐 저는 그 관심 없지만은 그렇게 하든지 그런 정도로 가면 저는 보수 쪽에서도 그렇게 그 윤석열 죽으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겁니다. 다만 조국이나 아마 이재명이 나오게 된다 이러면 이제 완전 얘기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저도 절대 이 이재명 조국 집권은 저도 용납 못합니다. 왜 나라가 망할 게 그냥 내 눈에 파노라마처럼 보이는데 그게 뻔한데 이재명 만세 조국 만세 뭐 저는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책 한 가지가 다 전부 다 한 어디 저 북한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떠드는 수준으로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그 노무현이나 김대중하고도 한참 노무현 김대중보다도 한참 수준과 격에 떨어지는 정말 좌파의 정말 이 개쓰레기들이야. 그 사람들. 걔네들은 절대 집권은 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고 막아야 되는 거야. 그 나뿐이 아니라 아마 보수 뭐 중간층 다 막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를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게 이재명하고 조국이에요.
얘네들이 와서 설친다? 이 보수 정도, 야, 그냥 윤석열로 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거. 이게 안 된다는 확신을 불어넣어줘야지. 이재명 조국이 집권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지만 보수가 윤석열을 내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형기를 그냥 밀어내야 돼, 올려버려야 되는 거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 윤석열 끌어낸다는 문제가 이 전방에 360도의 레이더를 돌려서 움직여야지 으쌰으쌰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행히 오늘 보니까 이제 소영길 대표가 오늘 보석 신청을 했는데 뭐 적당히 다음 주나 뭐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일단 소영길 대표부터 이 지금의 정치 지형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소영길 대표가 만약에 이재명하고 손잡고 으쌰으쌰 밑에 들어가잖아요. 아무 가치 없어요. 아무 가치 없어집니다. 소영길이라는 그 정치인의 가치관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